IT 이슈 투데이. 예, 오늘 비가 아주 쏟아 부었습니다. 그죠? 비 피해들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차는 하루 종일 막히고 참 힘든 하루였는데요. 7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예, 듣다 보면 어느새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상반기 모바일 게임 시장 총정리라는 제목입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IGA 웍스라는 회사에서 오늘 자사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모바일 인덱스 분석을 통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총정리라는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들이 오늘 기사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이 2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상반기 기준의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1조 9,400억 원이었던 시장의 매출이 올해는 2조 941억 원, 그래서 7.9%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매출 견인의 주역이 1분기에 나왔던 넷마블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출시의 영향, 그리고 NC소프트의 리니지 M의 업데이트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IGA 웍스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저는 사실은 막 게임을 엄청 헤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 크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도 놀랐는데 게임 시장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일부의 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또 게임 시장에 대한 결제 한도를 규제하자라는 법안을 내려는 또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께서 실제 법안 제출을 하실지 그 법안이 통과될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게임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있고 존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장의 성장도 끊임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기사였고요.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 중에 또 두 번째로 기사가 많이 인용이 됐던 게 스토어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마켓별로 매출을 분석했더니 구글 플레이가 78.6%로 점유율 1위. 여기까지는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2위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 원스토어가 11.9%로 원스토어가 2위를 차지하고요. 애플 앱스토어가 9.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하고 네이버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죠. 제가 알기로 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협력 관계로서 KT와 LG U+까지 그러니까 네이버와 그다음에 이통 3사가 전체가 다 협력 및 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종 스토어죠. 그래서 이 스토어가 애플 앱스토어를 추월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실 추월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상반기에 확실하게 애플 앱스토어를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이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수수료가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점을 노리고 많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서 유통을 한 게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토어 수수료가 진짜 아깝죠. 솔직히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깡패인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인데 어쨌거나 토종 스토어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SKT나 네이버나 되게 돈 많으시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앱이나 또 게임들 유통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Facebook I'm still alive. 나 아직 살아 있어. 이런 내용인데요. 머니투데이 오늘 어제자군요. 어제자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각종 악재 속에서도 2분기 매출이 28% 급증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56%나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악재가 무엇이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사실상 뭐랄까요? 규제를 했죠. 하지 마라라는 분위기로 막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잠정적으로 이 출시를 연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는 실적 발표 몇 시간 전에 그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에 가까운 돈이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확정이 실적 발표 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벌금이 오히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조라는 돈이 페이스북 입장에서 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아무리 죽었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결국은 사업적으로는 뭐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니, 페이스북은 이제 한물 갔어. 뭐 페이스북 이제 죽었어. 막 이런 사실은 그 얘기들을 많이 했죠.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실은 뭐 저도 어떤 강연 자리에서 각 그 SNS 매체들을 비교하면서 페이스북은 사실 좀 한물 갔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실적 나온 걸 보면서 좀 놀란 것은 '야 이게 진짜 그 사업적으로는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보면 유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글로벌리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여전히 동남아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2년 동안 태국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태국에서도 사실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력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성장을 꾸준하게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이 그리고 메신저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커가기 때문에 페이스북 여전히 나 죽지 않았어. 그런 그 모습들을 아주 이번에 그 자신감 뿜뿜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I'm Still Alive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요 실적 발표 또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지난 한 1년 동안 '아 그냥 페이스북은 지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저력은 끝나지 않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 사업자들도 지금은 SNS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그냥 뉴스 채널 정도로 전락했다라고 많이 평가들을 하시지만 사실 이 회사가 혹은 이 서비스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하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은 아직 건재하네요. 세 번째 이슈는 CES의 성인용품을 허용할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전자신문의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년 CES에 성인용품 전시도 허용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IT 전문 매체, 그러니까 전자신문도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뭘까? 더버라는 신문 더버지인가요? 아니면 더버지 자체가 이름인가요? 하여튼 더버지.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더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ES가 내년도 쇼에서 2020년도죠. 성인용품 괄호하고 섹스토이라고 써 있는데 성인용품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CES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기술 협회 CTA라는 곳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회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 근데 아마도 건강과 웰리스 섹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그 여성 성인용품 전자기기 개발사인 로라
디칼르로라는 회사의 제품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만든 오세 로봇 마사지기라는, 이게 오늘 용어가 다 어렵군요. 오세 로봇 마사지기라는 기계가 여성용 성인 용품인데, 이거를 당초에 CES 2019년에서 2019에서 혁신상을 이 회사에 줬습니다. 그랬다가 한 달 만에 취소를 했다고 해요. 전시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회사 측이 항의를 하니까 CTA에서 이게 부도덕적이고 외설적이고 불경스럽다. 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시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을 이제 취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건데 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느냐? 뭐 특히나 CES 2018년 2018에서는 남성용 가상현실 VR 제품들은 다 전시 허가를 했으면서 왜 여성용은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젠더 이슈까지 번지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CTA가 다시 5월에 혁신상을 다시 주기로 예, 또 방침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과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분위기가 내년에는 이제 전시를 허용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뭐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업체와 협회 간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CES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서울 모터쇼 이런 거 한 번만 해도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이제 뭐 이미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CES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인용품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순히 전시회 방침에 대한 얘기, 뭐 단순히 어떤 몇 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게 아니라 아마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뭐 미국 언론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기사로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젠더 이슈까지 불거지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를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전시 주관 협회 측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선으로 어떻게 허용하고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하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결국 이제 세상이 변해가다 보니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올 것 같고요. 뭐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또 이런 흐름이 나오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한국에도 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또 뭐 가전 무슨 쇼 같은 거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데서도 하여튼 결국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내년에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짠 하고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블록체인이 과연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지디넷의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욕 타임스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중간에 누가 원래 유통됐던 뉴스에 손을 대면 뭐 다 알게 하겠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블록체인에 대한 컨셉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기사 안에서도 뭐 그 미국 언론상에서 나온 또 뭐 그런 얘기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뭐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블록체인이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언론사 자체에서 그 신뢰성이 낮은 기사를 내면 뭐 아무리 블록체인이 있다 한들 그죠? 뉴스의 신뢰성 자체는 그럼 블록체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는 생각이지만 뭐 뉴욕 타임스 혼자서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정화가 될까요? 뭐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좀 그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한쪽에서만 예를 들면 뭐 우리 언론의 기사는 블록체인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믿을 만합니다 한들 뭐 다른 언론사들의 뭐 기사들이 뭐 가짜 페이크로 포장이 되거나 했을 때 과연 유저들이 모든 뉴스에 언론사의 기사를 두고 뭐 비교 평가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뉴욕타임스의 그 시도는 좋으나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블록체인의 그 뭐랄까요 뭐 존재 이유, 또 유효성 뭐 이런 것과도 다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뭔가 전 세계적으로 전체의 어떤 유통망이나
뭐 전체 어떤 산업에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성원 중에 일부의 네트워크에서만 이걸 썼을 때에는 확실히 파급력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현재는 뭐 제가 완전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현재는 또 그렇다고 이게 모든 산업에 막 적용되고 모든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곳에 적용되기에는 사실은 기술적 한계도 좀 있죠. 예. 또 이 검증하는 데 원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사실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예. 과연 블록체인 사실은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블록체인이란 이슈 자체가 조금 약간 한물간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좀 적절한 곳에 잘 적용이 되면 충분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뉴스에 적용한다. 예, 아직까진 조금 물음표가 드는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벤츠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차 기능을 실제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자율주차 기능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벤츠가 자사의 지하 주차장에 실제 주차장에 자율주차 기능을 도입을 하는데요. 뭐 자율 주차 뭐 자동 발렛 주차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유저가 그 자동차 소유주가 주차장에 진입해서 뭐 차를 두고 내리고 그냥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주차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약간 상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차장 곳곳에 그 센서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차장 진입로에서 그냥 유저가 내리고 자율 주차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알아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빈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이라는 굉장히 통제되고 잘 센서로 정리된 공간이니까 사실은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요. 사실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거창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논란은 늘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실제 도로에서의 상황에 대한 논란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막다른 기 아니 뭐 편도 1차선인데 뭐 오른쪽은 절벽. 그죠? 왼쪽에선 차가 오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 차는 자율주행 차는 어떤 의사결정 내릴까? 왼쪽으로 가면은 마주오는 차랑 부딪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냥 직진하면은 보행자가 죽고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논란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아마 이거 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자율주행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막 되게 그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술을 꼭 대단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딥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의 자율주차, 자율주행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이걸 떠오르면서 느낀 게 뭐 저희 백화점 들어갈 때 마트 들어갈 때 막 엄청나게 막 대기줄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길어서 막 지하 통로에서 갑자기 가족들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만이라도 자율주행과 자율주차가 가능하다. 그것만 해도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페인 포인트의 해결, 언매니지의 해결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벤츠가 참 그 머리를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통제된 환경에서만이라도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세계 1위의 업체는 상당히 똘똘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응용을 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금요일이네요, 그죠? 불금 비가 오니까 적당히 즐기시면서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대한민국 IT인 여러분, 또 대한민국 스타트업 종사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지금 바로 조금 뭔가 그래도 얻은 게 있으시다 하면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